네, 오늘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주 후반 들어가면서 글로벌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고 중국에서 각종 10월의 경제지표에 이어서 또 3중 전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 다각도로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11월 초에 조정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기간상으로 이제 조정이 된 이유가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주 이제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그 수익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간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을 볼 때 조그만 매물 또는 조그만 그 물량이라도 시장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약간 분위기 자체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하에서 사실 주가가 금등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벤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뭐 각 지역별로 뭐 예를 들면 중국, 유럽, 미국 등등 해서 골고루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크게 이벤트가 아주 크게 벌어질 게 과연 있는지 지금으로선 크게 예상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이벤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 밤에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추가 완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분들은 또 이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겠지만 추가 완화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먼저 시장 컨센서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동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보다는 기존의 그 금리 스탠스를 그냥 가져가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를 좀 보면요. 그 일단은 뭐 경제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그럼 금리 인하 쪽으로 의견을 주는 사람들 그쪽 의견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유럽 몇 가지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LTRO라는 그 유럽식 양적 완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만기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LTRO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또 다른 그 통화정책 완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누가 뭐래도 아무리 바닥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유럽 경기 아직은 아슬아슬하고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또 고려를 됐고 그리고 그 유로 강세가 의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 강세라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수출 등을 통해서 그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기회인데 반대로 유로 강세라서 그 약간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경기에 오히려 찬물을 껴안는 적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안정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에 한번 금리를 한번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컨센서스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금리를 하나 한 번 더 해버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의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어느덧 그 10%에서 일부 대도시는 3년 동안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실은 유로존에서 이제 독일의 역할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된다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다만 지금 11월 초인데 이제 12월 달에 ECB 회의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좀 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당장은 높지 않다. 그러나 좀 상황 여에 따라서는 이제 점점 인하 가능성에 의견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예측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컨센서스 자체는 동결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고 그리고 유로화 강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로존의 경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한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조심스러운 낙관이죠. 조심스러운 낙관. 그래서 바닥치고 올라간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의 큰 배경은 이제 경제라 하면 이렇게 수요 측면, 수요라 하면 이제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과 고용, 그 다음에
그 레버리지죠. 뭐 대출,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등 이 세 가지가 핵심 예. 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바닥치고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실업률만 보시더라도요. 지금 실업률이 후행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이 비교적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최악을 면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경기 바닥치고 그나마 나빠질 리는 없다라는 걸 가능한데요. 이제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유럽 그 EU 지역 전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그 옆으로 이제 그 멈춰섰죠, 실업률이. 근데 이거를 나라별로 좀 보시면은 요 위쪽에 세 나라하고 밑에 세 나라가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에 세 나라가 뭐 그리스, 스페인,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량 국가죠. 뭐 독일, 뭐 이태리, 프랑스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페인이 지금 그 실업률이 사실상 살짝 하락 추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 국가들의 실업률이 이 정도라면 뭐 후행지표인 점을 고려하면 네. 경기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지금 전반적으로 유럽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경기를 평가하는 축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라든지 뭐 고용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고용이 발표되는데 지금 10월 고용 지표는 그때 그 정부 그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낮아졌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한 12만 명 정도 나오면 여느 때 같으면 15만 명, 16만 명 얘기 말씀을 드릴 텐데 셧다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2만 명 정도 초과하게 되면 비교적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DP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면 컨센서스가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런 점이 또 시장에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2회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발표된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유로화라든지 달러화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이에 따른 또 투자 자금의 경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벤트 상으로는 그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뭐 새롭게 등장하는 요인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기존의 흐름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주식시장, 그러니까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 이머징 마켓, 몇몇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유입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에셋 쪽으로의 자금 흐름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그 비단 올해 얘기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 자금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중국의 3중 전해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으니까 3중 전해의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신 이후에 이러한 이벤트가 많은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죠. 중국 경제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 자문자답의 경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내고 또 스스로 체크를 한 다음에 스스로 답을 내는 그래서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큰 그림 하에서의 그 3중 전해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개혁을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국영기업, 지방자치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은 결국은 시행착오를 살짝 겪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주 쪽에 조심스러운 낙관적인 시각은 유지하고요. 다만 그 선순환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순환매적인 모습은 네.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는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려서 그래서 섣부른 매매보다는 그 전반적으로 주식의 노출도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11월 지나면서 연말 되면서 이제 각종 지표나 이런 거 봐가시면서 나중에 좀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또 관심 종목이나 관심 업종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이벤트는 연말에 이제 미국 소비 관련 핵심적인 그 네.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좀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은 IT 부분이 여전히 그 시장에 있어서 이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큰 그림에서 두 가지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주변의 변수들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